유정은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박람회 준비나 마케팅이 아니었습니다. 독성 약초, 소량 복용 시 증상, 검출되지 않는 천연 독소 같은 위험한 검색어들이 화면에 나타났죠. 유정의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 잔치에서 명순이 마실 축하주에 독성이 있는 약초를 소량 넣어서 며칠 동안 아프게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명순이 쓰러져 있는 동안 사업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아프게 할 생각은 없어. 그냥 며칠만 그 사이에 내가 모든 걸 정리하면 돼. 유정은 자신을 합리화하며 더 깊이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유정은 경주 시내의 한약재상을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시나요? 한약사가 친근하게 묻자 유정은 미리 준비해둔 말을 꺼냅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불면증이 심하셔서요. 마음을 진정시키는 약재가 있을까요? 유정은 침착한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산조인이나 용골, 모려 같은 것들이 좋은데. 한약사가 약재를 꺼내려 하자 유정이 재빨리 끼어듭니다. 혹시 좀 더 강한 효과가 있는 건 없을까요? 정말 심하거든요. 유정의 눈빛이 위험하게 번뜩였어요. 한약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그럼 전남성이나 바나 같은 것도 있긴 한데, 이건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양을 잘못하면 부작용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주세요. 유정이 돈을 건네며 약재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약사는 여러 번 주의사항을 당부했지만 유정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들로 가득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유정은 받아온 약재를 자신의 방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독성 약초의 효과와 사용법을 더 자세히 알아봤죠. 소량을 술에 우려내면 쓴맛이 나지만 술맛에 가려질 거야. 며칠만 복통과 어지러움 정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경북 경주 한복판 기와지붕이 겹겹이 늘어선 골목 깊숙한 곳에 최명순의 한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69세의 명순은 이른 새벽부터 술독 앞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손에 묻은 누룩 냄새가 벌써 40년째 그녀의 일상이 되었죠. 술은 정직해야 해. 명순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발효 중인 술독의 뚜껑을 살며시 열어봅니다. 달큰한 발효향이 코끝을 스치고 지나가네요. 이 향기 하나만으로도 술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명순입니다. 전국 명주대회에서 대상을 3번이나 받은 그녀의 손길은 마법 같았어요. 한옥의 대청마루에서는 며느리 이유정이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39세의 유정은 서울에서 마케팅 회사를 다니다가 결혼과 함께 이곳으로 내려왔죠. 세련된 외모와 도회적인 감각을 가진 그녀는 명순의 전통주 사업에 현대적인 감각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온라인 주문이 또 늘었어요. 이번 달만 벌써 200병이 넘게 팔렸네요. 유정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명순에게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며느리였죠.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전통주 사업에도 열심히 매진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유정의 마음 깊은 곳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내 것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명순이 쌓아 올린 명성과 브랜드 가치, 그리고 전국적으로 알려진 술의 비법까지. 유정의 눈에는 모든 것이 돈으로 보였어요. 유정아, 고마워. 내가 와서 우리 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구나. 명순이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합니다. 유정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고맙긴 뭘, 이 모든 걸 내가 다 만들어가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최명순의 술을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모금만 마셔도 고향의 정취가 온몸에 스며들고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했죠. 명수는 그 비밀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친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말이에요. 술은 마음으로 빚는 거야. 기계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맛이 있어. 명순이 유정에게 가르쳐 주려 하지만 유정은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전통보다는 효율을, 정성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하는 유정에게는 명순의 철학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명순은 마당에 나가 별을 올려다봅니다. 40년 전 남편과 함께 이 자리에서 첫 술을 빚었던 기억이 떠올라요. 여보, 우리 술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지? 혼자 중얼거리는 명순의 모습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한편 유정은 방에서 인터넷을 뒤지고 있었어요. 전통주 상표권 이전, 사업자 등록 변경 같은 검색어들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유정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명순이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그리고 치밀하게 말입니다. 3월의 따스한 봄바람이 한옥마당을 스쳐 지나가던 어느 화요일 아침, 명순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명순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더니 마침내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정말요? 우리 술이요? 명순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통화를 이어갑니다. 전화 너머에서는 한국전통주진흥원 관계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명순의 경주달빛이 올해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주류 박람회의 한국 대표 전통주로 초청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좋은 일이에요? 유정이 부엌에서 나오며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묻습니다. 명수는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소식을 전했죠. 유정아, 큰일 났어. 우리 술이 파리 박람회에 초청받았다는구나. 40년 동안 술을 빚어왔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명순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가득했습니다. 유정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번뜩였어요. 파리 박람회라니 이건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해외 진출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죠. 하지만 유정은 겉으로는 시어머니의 기쁨에 함께하는 척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어머니.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어머니의 술을 맛볼 수 있겠네요. 유정이 손뼉을 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다른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마을 곳곳에서 축하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장님부터 시작해서 동네 아주머니들까지 모두가 명순의 쾌거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죠. 명순이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만.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이장님이 명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명순은 겸손하게 웃으며 마을 분들이 응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런 명순을 바라보며 유정의 마음속에서는 질투와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아니고 시어머니일까? 내가 마케팅하고 홍보한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건데. 유정은 자신의 공로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속이 쓰라렸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명순이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유정아, 파리 박람회 준비를 함께 해보지 않을래? 내가 외국어도 잘하고 마케팅 경험도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유정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다렸던 기회였어요. 정말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겸손한 척하면서도 내심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이름을 올려보자. 최명순 마이너스 이유정 공동대표로 말이야. 명순의 선의 어린 제안에 유정은 겉으로는 감사 인사를 건넸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공동대표? 아니야, 나 혼자서 다 해낼 수 있어. 어차피 나이 많은 시어머니는 현대적인 마케팅을 모르잖아. 유정의 눈빛에는 탐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유정은 자신의 방에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사업자 등록 변경 방법, 상표권 양도 절차, 해외 진출 시 필요한 서류 등을 검색하며 치밀한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한편 명수는 술 저장고에서 내일 발송할 술병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하며 우리 술이 멀리까지 가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길 하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유정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박람회와
해외 진출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브랜드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 그러면 진짜 대박 날 거야. 새벽 2시, 유정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명순이 보관하고 있는 각종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죠. 사업자 등록증, 상표권 등록증, 은행 통장까지 모든 것이 명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내 것으로 만들 방법이 있을까? 유정의 마음속에서 위험한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욕심이 점점 구체적인 계획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술 빚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40년간 지켜온 전통의 맛을 위해서는 단 하루도 소홀히 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유정은 이미 다른 세계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명순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차지하고 싶다는 욕망의 세계로 말이죠. 파리 박람회 소식이 알려진 지 일주일이 지나자 명순과 유정의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명순은 박람회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유정은 겉으로는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다음 달이 결혼 45주년이시네요. 유정이 달력을 보며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냅니다. 명수는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내려놓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맞다. 벌써 45년이 흘렀구나. 시간 참 빨라. 명순의 목소리에는 아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날들이 선명하게 기억나곤 했거든요. 이번엔 좀 특별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마을 분들도 다 모시고 큰 잔치를 열어보면 어떨까요? 유정의 제안에 명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좋겠어. 남편도 없는데 무슨 잔치를. 명순이 쓸쓸하게 말하자 유정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어머니, 그래도 마을 분들이 어머니를 얼마나 아끼시는데요. 파리 박람회 소식도 함께 축하하고 결혼기념일도 기념하면 일석이조잖아요. 유정의 목소리에는 묘한 열의가 담겨 있었어요. 사실 유정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잔치를 크게 벌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뭔가 일을 벌이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가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우리 집 마당에서 소박하게 해볼까? 명순이 마침내 동의하자 유정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날 밤 유정은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박람회 준비나 마케팅이 아니었습니다. 독성 약초, 소량 복용 시 증상, 검출되지 않는 천연 독소 같은 위험한 검색어들이 화면에 나타났죠. 유정의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 잔치에서 명순이 마실 축하주에 독성이 있는 약초를 소량 넣어서 며칠 동안 아프게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명순이 쓰러져 있는 동안 사업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아프게 할 생각은 없어. 그냥 며칠만. 그 사이에 내가 모든 걸 정리하면 돼. 유정은 자신을 합리화하며 더 깊이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유정은 경주 시내의 한약재상을 찾았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한약사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시나요? 한약사가 친근하게 묻자 유정은 미리 준비해둔 말을 꺼냅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불면증이 심하셔서요. 마음을 진정시키는 약재가 있을까요? 유정은 침착한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산조인이나 용골, 모려 같은 것들이 좋은데. 한약사가 약재를 꺼내려 하자 유정이 재빨리 끼어듭니다. 혹시 좀 더 강한 효과가 있는 건 없을까요? 정말 심하거든요. 유정의 눈빛이 위험하게 번뜩였어요. 한약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그럼 천남성이나 바나 같은 것도 있긴 한데 이건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양을 잘못하면 부작용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주세요. 유정이 돈을 건네며 약재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약사는 여러 번 주의사항을 당부했지만
유정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들로 가득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유정은 받아온 약재를 자신의 방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독성 약초의 효과와 사용법을 더 자세히 알아봤죠. 소량을 술에 우려내면 쓴맛이 나지만 술맛에 가려질 거야. 며칠만 복통과 어지러움 정도. 한편 명수는 결혼기념일 잔치 준비에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남편과 함께 마셨던 첫 번째 술을 다시 빚어보기로 했거든요. 유정아, 이 술은 특별해. 우리 부부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에 만든 거야. 명순이 옛 이야기를 들려주며 정성스럽게 술독을 준비합니다. 그런 의미 있는 술로 건배를 하시면 정말 좋겠어요. 유정이 상냥하게 대답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바로 그 술에 약초를 넣으면 돼. 의미 있는 술이라니 완벽한 타이밍이야. 그날 밤 유정은 약재를 조금씩 우려내며 실험을 해봤습니다. 색깔도 거의 변하지 않고 냄새도 술 냄새에 묻혀서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절대 눈치채지 못할 거야. 명수는 그런 며느리의 계획을 전혀 모른 채 결혼기념일을 앞두고 추억에 잠겨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한 날들, 함께 술을 빚으며 꿈꿨던 미래들. 모든 게 그리웠어요. 여보, 우리 술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누가 알았을까? 파리까지 가게 됐어. 명순이 남편의 영정 앞에서 혼잣말을 합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유정은 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잠깐의 양심의 가책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욕망이 그 감정을 덮어버렸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내 미래를 위해서. 결혼기념일이 점점 다가올수록 유정의 계획은 더욱 구체적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명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정성스럽게 특별한 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결혼기념일을 사흘 앞둔 어느 오후 명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술 저장고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45주년 기념으로 특별히 준비한 술이 마침내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달콤한 발효향이 저장고 전체를 감돌고 있었죠. 유정아, 와서 한번 맛봐. 명순이 며느리를 부르자 유정이 서둘러 저장고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데 화면에는 방금 전까지 검색하고 있던 내용이 그대로 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향이 좋네요. 유정이 코끝에 맴도는 술향을 맡으며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하지만 명순의 시선은 유정이 든 휴대폰 화면에 꽂혀 있었어요. 유정아, 그게 뭐니? 명순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독성 약초 복용 시 증상이라는 검색 기록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유정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뛰었습니다. 재빨리 휴대폰을 뒤집으며 태연한 척 대답했어요. 아, 그냥 건강차 종류 알아본 거예요. 요즘 불면증이 좀 있어서요. 건강차? 명순의 목소리에는 의심의 기색이 스며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약초와 함께 살아온 명순에게는 그 검색어가 결코 건강차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유정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순의 예리한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담고 있었어요. 그래, 그럼 내가 좋은 차 재료 좀 구해다 줄까? 우리 집에도 잠 잘 오는 약초들이 많이 있어. 명순이 선의로 제안하자 유정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할게요. 유정의 반응이 너무 급작스러워서 명수는 더욱 이상하게 느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명수는 계속해서 유정의 행동을 관찰했고 유정은 시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유정아, 요즘 뭔가 이상해 보여. 무슨 걱정이라도 있니? 명순이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유정은 젓가락을 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괜찮은데요. 유정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며칠 전부터 계속 이상했어. 명순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수십 년간 사람들과 살아오면서 터득한 본능 같은 것이었죠. 유정은 마음속으로 당황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파리 박람회 준비 때문에 신경이 좀 쓰여서. 박람회 준비? 명순이 되묻자 유정은 재빨리 핑계를 댔어요. 네, 해외 바이어들과 연락하고 자료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납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밤이 되자 유정은 자신의 방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명순에게 들킬 뻔한 상황이 너무 아찔했어요. 더 조심해야 해. 계획이 들킬 수는 없어. 한편 명수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휴대폰의 검색 기록, 당황하는 모습, 어색한 변명들. 뭔가 이상해. 명순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설마 며느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유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의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였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유정이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내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계산된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고마워, 유정아. 요즘 내가 많이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명순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건넸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의 씨앗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정은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불안했어요. 명순의 시선이 평소보다 예리하게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결혼기념일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죠? 유정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며 물어봅니다. 응, 술도 다 준비됐고. 그런데 유정아. 명순이 갑자기 말을 멈추며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네. 유정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도와주고 싶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지? 다른 생각은 없고? 명순의 질문은 직접적이었습니다. 유정은 잠시 당황했지만 빠르게 자세를 가다듬었어요. 물론이죠. 어머니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해요. 다른 생각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명수는 며느리의 대답을 듣고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직감이 계속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거든요. 결혼기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명순과 유정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유정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순의 의심스러운 눈빛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한 가지 실수만으로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거든요. 드디어 결혼기념일 당일이 밝았습니다. 4월의 따뜻한 봄 햇살이 한옥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명수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잔치 준비에 마지막 손질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유정아, 마을 분들이 오시기 전에 상 좀 정리해야겠어. 명순이 대청마루에 놓인 제사상 같은 긴 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하나둘 올려지고 있었어요. 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정이 앞치마를 두르며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오늘이야말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날이었거든요. 오후 3시쯤부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님을 비롯해서 동네 아주머니들, 심지어 명순의 술을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까지 총 20명 가까이가 마당에 모였어요. 명순이, 오늘이 45주년이구만. 축하해. 이장님이 명순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이렇게 와주셔서. 명순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 있었어요. 남편 없이 맞는 기념일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 본격적인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수는 특별히 준비한 45주년 기념주를 꺼내왔어요.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술은 은은한 황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 술은 45년 전 우리 부부가 처음 만든 술의 비법으로 다시 빚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명순이 술병을 들어올리며 설명했어요. 사람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유정도 겉으로는 함께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바로 저 술에 자신이 준비한 약초를 넣을 계획이었거든요. 그럼 건배를 해볼까요? 명순이 제안하자 모든 사람들이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유정은 부엌으로 가서 술을 따르겠다고 나섰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앉아 계세요. 유정이 술병을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였어요. 부엌에서 혼자 술을 따르는 동안 명순의 잔에만 약초 우린 물을 몇 방울 떨어뜨릴 수 있었거든요. 부엌에서 유정은 떨리는 손으로 숨겨둔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약초를 우려낸 진한 갈색 액체가 들어있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많이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며칠만. 유정이 명순의 잔에 술을 따르고 약초 우린 물을 떨어뜨리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모. 7살 손녀 지아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옆집에서 놀다가 잔치 소리를 듣고 온 거였습니다. 유정은 깜짝 놀라며 작은 병을 재빨리 숨겼어요. 지아야, 언제 왔어? 방금 왔어요.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지아가 천진난만하게 묻자 유정은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에 계셔. 어서 가봐. 유정이 지아를 마당으로 보내고 다시 술잔을 들었지만 이미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마당에서는 사람들이 유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정아, 빨리 와. 명순이 부르는 소리에 유정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술을 가져갔어요. 자, 그럼 모두 잔을 들어주세요. 명순이 자신의 잔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따라서 잔을 들어 올렸어요. 바로 그 순간 지아가 명순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나도 마실래요. 지아야, 이건 어른들이 마시는 거야. 명순이 웃으며 지아를 말렸지만 지아는 고집을 부렸어요. 할머니, 조금만요. 나도 할머니처럼 어른이에요. 지아가 명순의 팔을 잡아당기며 졸랐습니다. 유정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어요. 다행이야. 어차피 약초를 넣지 못했으니까 상관없어. 다음 기회를 노리자. 하지만 명순은 순간적으로 이상한 직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신경 쓰였던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지금 지아가 자신의 술을 마시려고 하는 상황. 안 돼. 명순이 갑자기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술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명순을 쳐다봤습니다. 명순아, 왜 그래? 이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미안해요. 갑자기 손이 미끄러져서. 명순이 당황한 듯 변명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위험한 느낌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정은 명순의 돌발 행동에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술잔을 떨어뜨린 거지? 설마 뭔가 눈치챈 건 아니겠지? 괜찮아요, 할머니. 다시 따르면 되잖아요. 지아가 명순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시 따르자. 명순이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어요. 결국 잔치는 다른 술로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늦은 밤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명순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더욱 크게 자라고 있었고 유정은 실패한 계획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마당을 정리하며 명순은 깨진 술잔 조각들을 바라봤어요. 무의식 중에 떨어뜨린 술잔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것이 옳은 일이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혼기념일 잔치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명수는 여전히 그날 밤 자신이 왜 술잔을 떨어뜨렸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뭔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던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명순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술 저장고로 향했습니다. 45주년 기념으로 특별히 빚은 술이 아직 반 이상 남아 있었거든요. 혹시 술에 문제가 있었나 싶어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저장고 문을 열자마자 명순의 코에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스쳤습니다. 40년간 술을 빚어온 그녀에게는 아주 민감한 후각이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냄새를 놓칠 리가 없었죠. 이게 뭐지? 명순이 술독에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은은한 술향 사이로 쓰고 독특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이 냄새는 분명히 자신이 넣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명순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 냄새는 예전에 한약방에서 맡아본 적이 있는 약초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술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 걸까요? 설마 명순의 머릿속에 며느리 유정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휴대폰에서 본 독성 약초 검색 기록, 그리고 그날의 당황스러워하던 모습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명수는 조심스럽게 술독에서 작은 컵으로 술을 떠내어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색깔은 평소와 거의 비슷했지만 냄새만큼은 확실히 달랐어요. 40년간의 경험으로도 이런 냄새는 처음이었습니다. 누가 우리 술에 뭔가를 넣었구나. 명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술의 순수성이 더럽혀진 것에 대한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그때 저장고 밖에서 유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명수는 재빨리 컵을 내려놓고 평상시처럼 행동했어요. 아, 그냥 술 상태 좀 보고 있었어. 아, 그러세요? 저도 한번 봐도 될까요? 유정이 자연스럽게 저장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명순의 표정을 보자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유정아, 내가 이 술에 뭔가 넣었니? 명순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돌려서 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유정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냄새가 달라. 40년 동안 술을 빚어왔는데 이런 냄새는 처음이야. 명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유정은 마음속으로 당황하고 있었지만 끝까지 부인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술에 뭘 넣을 이유가 있겠어요? 그럼 내 휴대폰에서 본 독성 약초 검색은 뭐였어? 명순이 며칠 전 일을 다시 언급하자 유정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건 정말 건강차 때문이었다고 했잖아요. 유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불안했거든요. 명수는 유정의 반응을 보며 확신을 굳혔습니다. 며느리의 당황하는 모습, 변명하는 태도, 모든 것이 수상했어요. 유정아, 나한테 솔직히 말해봐.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명순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지만 유정은 계속 부인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머니가 왜 저를 의심하세요? 유정이 억울한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명수는 더 이상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술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들, 그리고 지금의 거짓말까지. 알겠어.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뭐. 명순이 차갑게 말하며 저장고를 나섰습니다. 유정은 혼자 남겨진 채 불안한 마음으로 서 있었어요. 그날 밤 명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40년간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가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유정이에게 잘못한 게 있나? 명수는 자신을 돌아봤지만 유정을 미워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껴왔는데 한편 유정은 자신의 방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명순이 냄새로 눈치챈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지? 들켰나? 아니야,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서로를 피하듯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명수는 유정을 믿을 수 없었고 유정은 명순의 눈치를 살피며 불안해했어요. 아침 식사 자리도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했던 식탁이 이제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어머니, 정말 아무 일 없으시죠? 유정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순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배신을 확인한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할지는 신중히 생각해야 했어요.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돼. 명순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유정은 시어머니의 변한 태도를 느끼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고 되돌릴 수도 없었어요. 다만 들키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순에게는 40년간 쌓인 지혜와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술을 더럽힌 며느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게 할 의지도 확고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을 확인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수는 그동안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으며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계속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명수는 잠에서 깨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유정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술 저장고로 향했어요. 오늘은 며느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눌 생각이었습니다. 저장고에서 명수는 문제의 술독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냄새는 여전히 이상했고 이제는 색깔도 미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약초 성분이 술과 반응하면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명순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때 저장고 문이 살며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정이 조심스럽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마 명순이 새벽에 나간 것을 눈치채고 따라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새벽에 왜? 유정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명순이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정아, 이제 그만하자. 네, 무슨 말씀이세요? 유정이 당황한 표정으로 반문했어요. 내가 한 일, 다 안다. 명순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속임수나 변명을 들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조였어요. 유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이 술독을 봐. 명순이 문제의 술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술을 빚어온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 냄새, 이 색깔. 분명히 독성이 있는 약초를 넣었지? 유정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명순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예리한 눈빛을 보니 모든 것이 들통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유정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어?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서 이런 짓을 했어? 명순의 질문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유정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돈 때문이었다고, 사업권이 탐났다고 솔직히 말할 수도 없었고, 대답해. 명순의 목소리가 저장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유정이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야. 내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알고 있어? 명순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며칠만 아프게 하려고. 유정이 흐느끼며 말했지만 명순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냥 며칠만? 너는 독을 탄 거야. 그것도 내가 평생을 바쳐 만든 술에. 명순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유정은 더욱 세게 울기 시작했어요. 돈 때문이었어요. 사업이 잘 되니까 욕심이 났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돈? 명순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정을 내려다봤습니다. 돈 때문에 나를 해치려고 했다고? 파리 박람회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모든 게 제 것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유정이 바닥에 엎드리며 빌었습니다. 명수는 며느리의 고백을 들으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어요. 자신이 친딸처럼 아껴온 며느리가 단순히 돈 때문에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용서? 명순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내가 나에게 독을 먹이려고 했는데 용서를 바라. 어머니, 제발.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유정이 명순의 치마를 붙잡으며 애원했지만 명순은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기회는 이미 줬어. 내가 거짓말로 일관할 때 말이야. 명순이 유정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저장고 안은 한동안 유정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명수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유정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결정하고 있었어요. 유정아, 내가 한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해. 명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경찰에는 신고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보상해 드릴게요. 유정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명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지만 그보다 더 적절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았어요. 경찰? 명순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 유정은 명순의 차가운 미소를 보며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뭔가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내가 어떻게 될지는 내 스스로 보게 될 거야. 명순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저장고를 나섰습니다. 유정은 혼자 남겨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이제야 제대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명순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것 같았거든요.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오는 가운데 명수는 복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유정과의 대결이 끝난 다음 날 명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차분하게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마을 회관에서 봄맞이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명순에게는 이보다 완벽한 날이 없었어요. 유정아, 축제에 함께 가자. 명순이 며느리에게 말했을 때 유정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축제에 가자고 하는 걸까요? 어머니, 저는 집에 있을게요. 유정이 조심스럽게 거절하려 했지만 명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아니야, 반드시 함께 가야 해.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 명순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강제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마을 회관에는 벌써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장님을 비롯해서 동네 어른들, 젊은 부부들, 아이들까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명순이 왔구나. 이장님이 반갑게 인사하며 다가왔어요. 오늘 무대에서 인사 좀 해주면 안 될까? 우리 마을의 자랑인데. 명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기꺼이 하겠습니다. 유정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명순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너무 차분하고 의연한 모습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명순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명순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명순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따뜻했어요. 유정은 무대 아래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설마 여기서 뭔가 말하려는 건 아니겠지? 사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명순이 말을 이어가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유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집안이 독을 품은 술을 만들 뻔했습니다. 명순의 첫마디에 회관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며칠 전 결혼기념일에 특별히 빚은 술에 누군가 독성 약초를 넣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미리 알아차려서 마시지 않았지만 만약 그대로 마셨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명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그런 짓을? 정말 말도 안 돼. 하는 소리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유정은 얼굴이 하얗게 변해 무대 아래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범인이 바로 제 며느리 이유정입니다. 명순이 유정을 가리키며 말하자 회관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유정에게 쏠렸습니다. 유정은 그 시선들을 견딜 수 없어서 고개를 숙였어요. 며느리는 파리 박람회 소식을 듣고 나서 제 사업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해치려고 독성 약초를 술에 넣은 거죠. 명순이 차근차근 설명하자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정말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유정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회관을 뛰쳐나가려 했지만 사람들이 가로막았어요. 어디 가려고? 설명 좀 해봐. 그뿐만이 아닙니다. 명순이 계속해서 폭로를 이어갔어요. 며느리는 몰래 제 사업 서류들을 뒤지고 상표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분노한 표정으로 유정을 바라봤어요. 정말 그런 짓을 했어? 유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이제 제가 결정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순이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오늘 변호사와 함께 유산 상속 포기 공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재산은 아들에게도 가지 않습니다. 모든 권리는 손녀 지아 앞으로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웅성거렸어요. 유정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우리 술 브랜드에서 이유정의 이름은 완전히 삭제됩니다. 그리고 서울의 모든 거래처에 이 사실을 알릴 예정입니다. 명순의 선언에 유정은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장님이 유정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유정아,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 있어? 명순이가 너를 친딸처럼 아꼈는데. 정말 실망이야.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어? 마을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명수는 마지막으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술은 사람의 마음을 담는 법입니다. 독을 품은 사람에게는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유정은 마을에서 완전히 고립됐어요. 아무도 그녀와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고 어디서든 독주 며느리라는 시선을 받았습니다. 결국 유정은 일주일 후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소문이 퍼져서 편하게 지낼 수 없었습니다. 한편 명순의 술은 오히려 더 유명해졌어요. 정직한 술을 만드는 장인이라는 평판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몇 달 후 명순은 손녀 지아와 함께 술 저장고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모는 왜 안 와요? 지아가 천진하게 물어봤습니다. 명수는 지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이모는 다른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저녁이 되자 명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술이 더욱 깨끗해졌어. 이제 정말 마음 놓고 손녀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명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용서는 마음의 평화가 될 때 내리는 법. 그러나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한다. 오늘 내 술은 더욱 맑아졌다. 그렇게 명순의 복수는 완성됐고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며느리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정직하게 살아온 명수는 더 큰 명성과 평화를 얻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